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이 끝나고 경기 부양책 등에 이제 기대하며 큰 폭의 상승이 돌파봉부터 출현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될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월요일에 4포인트 급등한 채 마감을 했었죠. 이후에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6% 급등 출발 후에 원웨이성 상승세를 유지하며 3%대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현재 오늘도 마지막 유렉스 거래일로서 야간 선물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캐나다 금리 결정 있고요.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베이지북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유렉스 마지막 야간 선물 거래일입니다. 6월 5일 곧 이제 있을 새벽 4시까지 거래가 되고요.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6월 9일 월요일부터 한국거래소에 자체적인 야간장이 개장됩니다. 별도의 참여 신청은 따로 필요 없고요. 신규 상품 추가로 거래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위클리 옵션, 코스닥 150 선물 옵션, 달러 선물, 그다음에 3년 국채 선물, 10년 국채 선물, 그리고 각 선물의 종목 간 스프레드 거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주간장으로의 더 높은 연계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이야기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에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협상 중인 모든 교역국에게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제시하라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백악관은 곧 중국과의 전화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언급했지만 오늘 오후 3시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중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번역한 내용이라서 조금 어색한데요. 그냥 뜻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고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매우 거칠고 협상하기가 참 어렵다. 말이 안 통한다. 참 협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까다로울 것으로 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나스닥이 분봉, 음봉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걸 또 극복해냈죠. 이제 자 대통령 대선 이후에 이제 공약 기대감이 크게 붙고 있는데요. 취임 이후 30조 원대의 추경, 35조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추경 일정도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3주 내 공약사항이었죠. 2, 3주 내 상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시행 기대에 따른 매수세가 상당히 빠르고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유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주사와 금융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강세 섹터로는 2, 3주 내 공약사항 관련해서 지주사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금융주, 중소형 AI 등이 오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SK하이닉스가 주도했고요. 장중에 코스피 기여도가 10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1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었고 지주사는 이제 한화가 주도했는데 한화는 18년 만에 고점을 돌파하며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도 서프라임 직전에 갔던 자리를 오늘 돌파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속도가 그때보다 훨씬 빠른 단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세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약했습니다. 아침부터 펩트론이 하한가에 들어갔고 나머지 나이백이나 인벤티지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올릭스나 국전약품, 셀리드 이런 코스닥 일부 종목들, GI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이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자체를 끌어내리진 못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과 파기환송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6월 12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외국인이 뭐 300억대 이상의 콜옵션 매수 베팅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콜옵션 중심, 외국인 콜옵션 중심으로 상방 베팅 되어 이 힘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단기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는데 6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판기 환송심은 해당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투자 자금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은 취소되고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서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무죄, 면소, 형이 면제, 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둠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은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18일이 되기 전에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당선 시 파기환송심은 무죄 판결을 예정한 채 진행되는 것이며 그 외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미증교사 등 재판은 무죄 판결 수준이 아니라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콜옵션 베팅이 강하게 되어 있는 6월 12일 만기가 종료된 이후 며칠간 6월 18일 일정을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단기에 기대했던 투자금이 일단은 빠져나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첫 번째, 야간 선물이 이미 4포인트가 떠서 마감한 뒤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1%가량 상승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큰 갭상승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대선이 종료되어 빠른 부양책 기대감에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항대인 367,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저항대인 367을 순간적으로 한번 걸려들긴 했었는데 수급이 워낙 좋았죠. 어차피 돌파될 수급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공부하신 분들 제가 항상 방송 마지막 시간에 장 마치고 진행하는 매매일지 리뷰 복귀 방송, 오늘은 5시에 끝났는데요. 방송이 그때 진행했던 대로 오늘 V턴을 활용했는지와 단계적으로 돌파봉을 활용했는지, 요게 오늘 핵심이었죠. 오늘 오전에 이 흐름을 놓치면 사실 할 게 없었습니다. 변동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집중해서 이 변동을 활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오늘 수익을 보기 쉬웠던 날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저항대는 이제 단계적으로 돌파가 됐죠. 여기가 367이었는데 그 다음에 라인 369도 사실 오늘 돌파돼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이었죠. 외국인 선물이 거의 뭐 조 단위에 가까워질 정도로 땡겨졌으니까 마지막엔 좀 던졌지만, 그리고 콜옵션 매수, 그다음 현물 매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무려 7천억이나 매수하는 과정까지 쭉 이어갔었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해냈고 최종 돌파인 369 부근을 지지 삼아서 이제 거기 돌파되니까 그 부근이 지지가 되었습니다. 돌파 자리는 지지로 바뀐다 역할이.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개장 이후로는 종료시까지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시 반 이후로는 상당히 루즈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종목들은 굉장히 활발했죠. 대형주 중심으로 지주사, 금융주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 대형주도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움직였고 나머지 좀 약했던 종목들도 꼬리 달면서 원전은 또 특히 이후에 또 상승세가 또 붙으면서 대체 거래소 시간에 올라왔고,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오늘 강세장이 연출이 됐는데, 자 보시면 다만 이때에도 이제 수급은 외국인 현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미니 선물, 미니 콜옵션 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대량 매수 등 강세 수급을 유지했는데 추가적으로 370에 대한 돌파가 바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370이 넘어간 것은 이제 종가에 와서 겨우 여기서 마지막에 끌어올렸었는데요. 370에 저항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코스피 200과 선물이 이제 비슷한 시기잖아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편의상 선물로 보면은 이제 370 콜옵션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만기를 하루 앞둔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이 370 콜옵션 매수가 꽤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옵션의 시간 가치를 녹이거나 개인 370 위클리 콜의 포지션을 뺏어내거나 그 두 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치가 이제 하루 종일 좀 빠지는 그런 시간을 이제 요 시간대에 요 시간대에 보내왔던 거고요. 반대로 370 위클리 콜 매도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후반부에는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 물량이 금융 투자로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개인 물량의 일부가 절반 이상이 금융 투자로 넘어가면서 금융 투자가 370 위클리 콜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갔고요.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뭐 풋매도가 많았고 콜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면서 끝나는 뭐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물에 대해서는 금융투자는 열심히 풋옵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4년 1월물에서 금투가 풋옵션을 매집 한 달 가까이 매집해서 결국 승리했던 때와 뭐 유사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메인 베팅은 아닙니다. 해지 베팅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금융투자는 그때 24년 1월 때는 자, 연결선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때죠. 정말 강력하게 상승했을 당시죠. 여기 단기적으로 폭발했을 때, 이때도 이제 금융투자가 이렇게 크게 개인들이 콜옵션에 몰리면서, 그때는 이제 지금이랑 달라요. 이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요 시기에는 이제 개인들의 콜옵션 배팅이 굉장히 강했고 외국인은 선물 배팅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콜옵션 배팅이 강한 상태고 선물이 기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물론 매수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금융투자가 열심히 풋옵션을 이렇게 모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했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하는 주체, 콜옵션 주체는 다르지만 금융투자는 이번에는 똑같이 풋옵션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도 35억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금융투자는 거의 뭐 한 달 이상 지금 풋옵션을 계속 모으면서 거의 뭐 5월 만기 이후로도 한 200억 이상 지금 매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제 해지 베팅을 좀 크게 늘리면서 순간 급락에 이제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한 거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종가로 이제 투신이 오늘 6천억 선의 공격적인 매수 베팅이 시장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두 틱을 끌어올렸는데 5,928억에 종가 매수 베팅이 있었죠. 이때는 6천억을 어떻게 가져갔냐? 외국인이 한 3천억 줄였고요. 종가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한 3천억 추가해가지고 요 6천억을 투신이 모두 책임졌습니다. 자, 투신은 357 본다고 말씀드렸죠. 3천억이 넘는 베팅 영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5천억은 더 강하고요. 7천억대는 정말 강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그 움직임대로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5천억과 7천억의 중간 정도인 6천억의 대량 베팅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요거 딱 수급 바뀔 때 야간장 좀 올라가겠네 라는 말씀을 라이브 방송 때 드렸는데, 현재도 야간장이 생각보다 더 강해서 현재 1.5포인트나 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신이 공격적인 6천억의 매수 베팅이 시장가로 들어오며 야간장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나스닥이 급락 전환되지 않는다면 내일도 일단은 추가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 오전이든 어쨌든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현재 외국인은 5월 28일부터 집중된 콜옵션 대량 베팅, 미니콜을 포함해서 약 300억에서 400억대 이상이 지금 집중 베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매수 등을 통해 기존 선물 손실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다만 이는 6월 12일 만기로 한정된 상품으로 급등세가 단기에 그칠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6월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콜옵션 중심으로 청산이 일어난다면 6월 만기가 되기 전에 변화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 외국인들의 콜이 대량 청산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세 유지가 길어지려면 선물 포지션 기반이 필요한데, 이는 만기가 다가오는 6월물보다는 9월물 베팅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세팅이 상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지금 무리한 가격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성향인 콜옵션으로 바짝 지금 몰려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6월물이 끝나고 9월물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충족된다면 증시 자체는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21년 1월에서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 21년 자 저기죠 월봉으로 연결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21년 1월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막 밀어붙였을 때 이 고점 삼성전자 9만 원대 갔던 그때 있죠. 자 그때 이 고점과 21년도 연결된 요 자리, 그 다음에 24년 7월 연결된 자리, 여기를 연결한 월봉상의 추세를 보면은 385에서 390선에 해당됩니다. 요 정도 선까지는 시도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다면요. 다만 앞서 언급드린 법적인 걸림돌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별도로 주목해야 되고 이는 급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더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다면 이 자리는 개인들에게 매수로 남겨졌던 자리거든요. 자, 이때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들 정말 많은 신규 계좌가 이제 생성이 됐던 때죠. 너도 나도 주식을 사서 기대감에 부푼 채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때입니다. 주식을 평생 안 해본 사람들도 저 때 계좌 개설해가지고 이것저것 삼성전자도 사고 막 이것저것 샀던 그런 때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쏟아졌고요. 자, 이때도 24년 7월 이때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슈퍼개미 포지션으로 6천억 이상 7천억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시절이고 이때도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도 돋보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도 베팅이 강했고요. 그리고 매수 베팅이 강했다가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시기였고 선물에서는 그다음 프로그램 매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던 때죠. 그래서 저 때부터 지금까지 24조 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도가 누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지금은 저 비슷한 추세, 자, 이 같은 추세에 도달하면 자,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요? 이번에는 코스피가 5천을 간다라는 공약사항에 기대하는 개인들이 진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위에서 베팅이 들어오고 모인다면 또다시 위험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간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만기인 콜옵션들이 언제 청산되는지 혹은 만기까지 결제까지 갈지 주목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 공간이 좀 좁아진다면 과연 개인들이 얼마나 위에서 매수세가 들어올지를 주목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08만 주 매수했고요.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오늘 계속 7, 8개월째 지금 같은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7,000원 돌파 시작한 다음에 잠깐 리테스트 했어요. 56,800원까지 잠깐 갔다 왔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58,000원 라운드 피겨 자리 근처에 갖다 놨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900억 매수 마감했고요.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약간의 매수 우위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립에 가까운 매수 포지션으로 보이고요. 롤오버를 포함한다면 이제 중립으로 추정됩니다. 월요일에 매도했던 거 그대로 매수한 꼴이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1조원 가까운 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7,221억의 대량 매수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0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5,67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프로그램도 어떤 임계점에 통과해서 그런지 환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67.9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야간장에서 소폭 추가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10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갑자기 잠깐만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분봉. 자, 변동성 지수는 2.99% 하락한 22.03으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라인을 딛고 다시 변동성 급등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되었네요. 이렇게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되었고 자, 이제 외국인들이 콜옵션 배팅을 열심히 한 옵션 만기가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기존 선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일부 만회를 시도할지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개인들의 수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약수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금액은 10억 이상이 되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책 등 공약 이행 기대감에 급격하게 들어온 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지
혹은 단기로 빠져나갈지 함께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갑자기 나스닥이 지금 분봉 하나 장대 분봉이 나왔는데요. 우리 야간 선물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상당히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입장 안 하신 분들은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